그 예비군법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100문제로 바뀐다. 그러면서 병역법은 340페이지다. 예비군법은 70페이지도 안 된다. 근데 문제 수는 예비군법이 훨씬 더 많다. 그렇잖아. 100문제가 줄었어도 병역법보다 문제 수는 많을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로 보면 30문제, 45문제잖아. 그죠? 3대2의 비율이란 말이야. 즉 예비군법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야. 병역법은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병역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락면하고 소령들 빼고 가락면하고 다른 데서는 다른 분들은 중대령분들이나 또 중대령 중에서도 업체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대령분들 그다음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병역법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포기를 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예비군법은 안 그렇다. 이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런데 이게 또 뭐하고 영향을 미쳐요? 예비군법을 잘 정리를 해놔야 훈령에 가면은 훈령에서 또 그대로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예비군 법규를 구체화시켜 놓은 게 훈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훈령에 가서 비교를 하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비군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4개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예비군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군법을 또 잘 해놓으면은 통방법 그대로 또 연결이 돼요. 왜? 예비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방위작전 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하는 게 뭐야? 결국은 통합방위사태 선포하는 거잖아. 그죠? 예비군법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돼 갖고 동원령 선포해 갖고 지역방위작전이 잘 되면은 통합방위사태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비군법만 잘 해놓으면은 훈령이나 통방법하고도 연관이 져서 이해를 쉽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비군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교육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강의 때까지 병역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병역법에서 우리가 병역 의무가 시작되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시작이 됐죠? 그죠? 그래서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18세에 우리가 어디에 편입이 됐어요?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가 됐을 때 내가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그 병역 판정검사 결과에 의해서 전역을 가든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원 공무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전역이든 사회복무원으로 병역 판정을 받았는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다른 걸 지원을 해서 복무를 했든 병역 의무를 하죠. 전역이 됐든 보충역이 됐든 병역 의무를 합니다. 그걸 맞추고 나면은 전역은 뭘로 바뀌어요? 전역은 전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즉 병역이 바뀌는 거죠. 예비역으로 바뀌죠, 예비역으로. 그죠? 병역이 전역에서 예비역으로 바뀌어. 보충역은 복무를 마쳤어. 뭘로 바뀌어요? 바뀌는 거 없죠. 그냥 보충역이죠. 걔는 병역 처분을 받을 때도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는 거고 보충역 복무를 마쳐도 보충역. 우리가 그냥 구분하기 좋게 마친 보충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예비역이 됐고 마친 보충역이 되면은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뭐를 해요? 예비군의 조직이 되죠. 그래서 예비군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예비군 임무를. 이 예비군 임무를 수행을 몇 년 동안 하게 됐어요. 간부는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에 조직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은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 동안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나이로 치면 몇 살까지 해야 돼? 40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40세까지 하는 거죠. 즉 내가 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의대 나오고 뭐 전문가정 나오고 뭐 이러느냐고 뭐 33살에 내가 군의관에 갔어. 그래서 마치고 36개월 복무를 마치고 와서 36이야. 아, 걔 군의관 갔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공중보건의를 갔어.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36살에 마쳤어. 그럼 걔가 8년 동안 그러면 예비군을 하느냐? 아니죠. 8년 동안 하긴 하는데 40세가 되면은 병역 의무가 종료되니까 예비군은 4년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전역 보충역을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이 되는데
병은 8년 동안,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 동안, 간부는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나이는 40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0세까지가 병역 의무다. 그거를 지나면은 뭐야? 예비군을 마치면 민방위를 하는 거죠. 그걸 마치면 민방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역 의무가 이렇게 18세부터 40세까지 평시에 되게 돼 있고 전시에는 45세까지 병역 의무를 하게 돼 있는데 요까지는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거야. 그죠? 요까지는 병역법에 의해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요 예비군이 됐을 때 병역법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예비군을 하면서 총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 동원령이 선포되면은 전역 군부대 증창설위원으로 동원이 돼서 가죠. 그 동원은 병역법에서 배우는 거고 이 예비군법에서는 지역 방위 작전을 하기 위한 즉 후방지역 작전을 하는데 필요한 동원 그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예비군법이죠. 예비군 조직, 편성, 동원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병역법에서의 동원은 전역 군부대의 증창설을 하기 위한 동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비군법에서의 동원은 지역 방위 작전을 하기 위한 동원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비군에 이렇게 편입이 됐을 때 하는 임무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역법에서 병력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은 동원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8년 동안 병을 기준으로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 동안 근무한다고 했을 때 1년 차부터 4년 차가 되는 애들은 무조건 뭐예요? 동원 지정 대상자죠. 걔네들은 동원령이 선포되면은 이 동원 요원으로서 소집이 돼서 전역 군부대 증설 또는 창설 요원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5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동원령이 선포되면 걔는 지역방위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예비군의 첫 번째 임무 전역 군부대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임무다. 이건 전쟁 총 들고 싸우는 거고. 두 번째 5년 차부터 8년 차 애들 하는 게 뭐야? 지역방위 작전이라고 그랬죠. 지역방위 작전의 상대는 누구야? 적 또는 방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즉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공비 소멸하는 거. 그 다음에 무장소외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평시 또는 정시의 후방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병참선 등에 대한 경비 임무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재해가 발생되면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대가 동원돼서 재해복구에 투입이 되는데 민방위 자원 갖고 정부 조직 갖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예비군을 동원해 갖고 재해복구 하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이런 것들이 예비군의 임무다. 첫 번째 전쟁 났을 때 총 들고 싸워야 되는 동원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시에 무장공비가 또는 무장소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진압하거나 또는 소멸시키는 거 그 임무. 그 다음에 병창선 등의 경비 임무.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 지원하는 거. 그 반드시 외워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군 조직 편성에 가면은 예비군 조직과 예비군 편성 이 두 용어가 많이 헷갈려. 조직 그러면은 네가 예비군 대상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조직이야. 편성은 네가 어느 부대에 가서 무슨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짜는 거. 그게 편성이야. 그래서 아까 예비군은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병사들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직 대상자야. 그래서 조직은 어떤 사람이 예비군에 속하는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게 조직이고 그 사람을 놓고 얘를 어느 부대에 어떤 직위에 편성을 할 것이냐를 따지는 게 편성이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잡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비군법하고 훈령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작성한 사람들이 그 용어를 갖다가 혼동을 하고 쓰고 있어. 그러니까 조직하고 편성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절대 오답 주는 문제는 안 내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만 하고 있고 그것이 핵심 키워드로 돼 갖고 오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용어의 정의를 문제를 낼 때는 주죠. 당연히 조직 편성을 용어의 정의에서는 주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그거 가지고 키워드로 오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은 얘가 예비군에 편성할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조직.
그 사람을 놓고 너는 물레동대, 또 물레동대에 뭐 동원지정소대, 동원미지정소대 1소대 이렇게 보직을 주는 게 편성. 오케이?